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식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도 재밌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급하게 왔어요. 또,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 1일이거든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4시 지나가고 있는데, 오후 4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속보가 있어서 왔어요. 이 글래스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분할 합병 찬성 권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 보고 이게 1시 정도 나왔는데 조금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급하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뭐 해 주셔야 돼요? 요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어제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똑같은 글로벌 이제 의결권 자무사인 ISS가 뭐래요?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두산 로보틱스 간 분할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쪽은 반대가 나오고 또 한쪽은 이제 찬성이 나온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둘이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번엔 이제 ISS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죠? 네, 거기 네, 글래스 루이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글래스 루이스 과연 어떤 내용을 주장하길래 이제 찬성을 권고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래스 루이스가 하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면 결국 분할 합병에 대해 찬성을 권한다. 그 이유는 이 분할 합병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형 원전과 차세대 원전인 SMR 그리고 가스터빈 등 핵심 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레버리지 감소, 그러니까 빚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투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더 큰 수익과 강력한 성장에 이렇게 분할 합병하는 것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소액주주나 소액주주 약간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런 고려해 본 결과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글래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 합병 이후에 더 많은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거겠어요? 이제 이제 원전주로서 이제 원전이 이제 좀 이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전력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생겨나는 파급 효과,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얘기했던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자, 어제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첫 번째는 공개 경쟁을 입찰을 해서 현금을 받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굳이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더라도 이제 두산밖의 지배주주로서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즉 배당을 올려달라. 배당을 높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주가에 더 반영이 돼서 우리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어제 속보로 요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 발표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 총정리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자, 결국은 양대의 산맥인 이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이 글래스 루이스 결국 찬성을 좀 권고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엔 나중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잘 SMR 쪽이나 그다음에 원전, 대형 원전, 가스터빈 사업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 너희 주주들한테 더 이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찬성해서 빠르게 이 불확실성을 끝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쵸?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글래스 루이스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글래스 루이스가 2019년도 3월에 현대차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제안했던 거를 반대 권고를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잠깐만 볼게요. 어쨌든 이제 엘리엇이 현대차를 통해 현대차에게 배당을 좀 더 많이 올려달라. 근데 그게 되게 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래스 루이스가 반대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어떤 이유에서 됐었냐면,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내용이죠. 대규모 일회성 배당금을 지급해달라는 제안에 주주들의 지지를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결국 경쟁력 향상과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연구 개발과 잠재적인 M&A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현대차 주총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제안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게 됐고 엘리엇은 그 후 1년 후에 현대차, 그쵸? 현대차와 여러 가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팔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특히 두산 밥켓에 그런 주주 환원율을 높여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높여주자. 물론 그게 일회성 배당을 얘기하는 것은 않지만 결론적으로 배당을 높여달라라는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가 더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부분 이루어지게 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담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이제 대부분 이런 글래스 루이스나 ISS가 주장하는 이제 의결권 이제 글로벌 이제 의결사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과거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반대를 할 거냐 찬성을 할 거냐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주가와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내 주식 가격이 오르냐 나한테 피해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반대편 반대를 하는 이제 그쪽 ISS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파트너스 온라인 파트너스의 그런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대인 글래스 루이스가 주장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과거에 인적 분할을 했던 회사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SK텔레콤도 이제 인적 분할을 확정해놓고 이제 지금 SK 스퀘어랑 SK텔레콤이 나눠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됐었냐. 자, SK텔레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기존에 이제 그 기업 합병 분할은 2021년 이제 12월에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동안 이제 거래 정지가 일어나면서 2021년 11월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의 뭐 한 달 동안은 쭉 상승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과거에 보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봤었을 때 과거에는 이제 인적 분할 합병에 대한 이런 합병의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횡보 구간을 이제 그렸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어쨌든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결과 합병 분할이 끝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결국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또 이제 하락 국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코로나 이후로 이제 통신주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뭐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지금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최고가였던 65,000원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기존의 기업 합병 분할했던 63,000원 라인까지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쨌든 주가는 인적 분할을 하든 안 하든 단기적인 소식으로 인해 상승 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기업 가치, 기업의 산업 전망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볼 때는 뭘 봐야 되겠어요? 결론은 이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면서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향후 앞으로의 시장 전망, 시장 산업에 대한 섹터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MRO가 아니죠. 네, 그 부분 네, SMR 쪽 소형 원전, 그다음에 뭐 대형 원전 자체도 있고요. 그다음 가스 터빈.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 수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 현실이 되냐? 현실이 된다라는 것 매출로 이어지고 이익이 날 것이냐?
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전력을 늘려야 되는 거, 그 이유가 뭐겠어요? AI 쪽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야,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채굴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전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횡보 상황에서 이런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요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11월 12일 날 결과가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이나 또는 이제 상승 폭을 보이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기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으로서 어쨌든 주가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안전한 가벼운 이제 조금 이제 진정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할 수가 있는 거고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산업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원전주 대장주잖아요. 대장주가 이렇게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인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해요. 하지만 이 12월 12일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안정화되고 좀 있으면 조정이 끝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조금 분석을 했을 때도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5일선하고 10일선하고 이제 20일선 그리고 60일선 노란 색깔이 20일선이죠. 이렇게 지금 쭉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이구, 죄송해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렴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금 아래 꼬리가 달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주식 매수 청구권 28,000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떤 세력들이 강하게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도 주가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결국에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요 22,500원 라인이 이제 크게 저항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순간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뚫냐 안 뚫냐 요거는 이제 결국 12월 12일 이후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 바라봐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내가 신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거 오케이입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뭘 권고드려요?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몰빵하시면 여러분 한 번에 또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걸 또 만시기 탓을 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공부방에서 제발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공부방에서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한 분산, 원칙 매매, 주독 세터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것들, 그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이미 시장 흐름에 맞는 뭘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추천을 받으시고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11월 15일 날 DS경제 무료 추천주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요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에요. 저희가 이미 시장 반응성을 10월 달에 예측하고 요거를 무료 추천주로 나갔단 말이에요. 11월 15일 날.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1월 15일이 요때쯤이네요. 요때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셨으면 정말 아무리 비싸게 사도 5,700원 정도의 매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얼마예요? 6,500원이잖아요, 여러분. 5,700원에서 지금 6,500원으로 몇 프로나 오른 거예요, 여러분? 거의 20% 이상, 20% 가까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 이상. 이런 것들을 무료 공부방에서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요. 자, 보시면
또 뭐 추천드렸었냐면 마음 AI라고 하는 11월 22일 날 이것도 AI 종목이에요. 저희가 시장 흐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12,400원에 추천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요때 11월 22일 날 추천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비싸게 그러니까 12,000원에 12,500원 정도에 들어가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16,000원이잖아요. 지금 뭐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셨을 때 거의 이것도 뭐야 10%, 뭐 20%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3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 종목들 챙겨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식이랑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이제 뭐야 지금 대주주들의 이런 횡포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 힘겨운 장을 견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무료 공부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 들어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5017-9028 문자로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만식이가 링크 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텔레그램. 자, 그래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면 오늘 이 글래스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이제 ISS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여기서 찬성 권고를 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분할합병을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실제로 찬성이 이러고 나서 기업이 분할합병이 된다고 해도 주가 상승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오히려 또 받아볼 수 있다.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죠. 이제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정 알려주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